그게 자꾸만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을 재발시키게 되는 원인입니다. 그래서 이 나사 부분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면은 치태가 잘 쌓이지 않기 때문에 스무드닝이라는 술식을 진행을 하는데요. 이 나사 부분을 특별한 이 기구들을 사용해서 최대한 매끈하게 다듬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연세 안심치과 대표원장 김영관입니다. 연세 안심치과 전윤선 원장입니다.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뭐 어떻게 해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요즘에는 진짜 임플란트 하신 환자분들이 엄청 많죠, 그죠? 보험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65세 이상 되면은 이제 뭐 2개까지 보험이 되니까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시고 확실히 정말 보급화가 정말 많이 된 것 같아요. 10년 전 자료에서도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임플란트 1인당 보급률 자체가 1등이에요. 전 세계. 진료를 할 때도 보더라도 뭐 이미 한 5년 전, 10년 전에 하신 분들도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임플란트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케이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저희가 실제로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했었던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. 큰 주제 이렇게 임플란트의 역습이라고 해놨는데, 말하자면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를 필요해서 많이들 하셨지만 결국은 그 임플란트가 다시 또 문제를 일으키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런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.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임플란트가 빠지고 아프다라는 주소로 오셨던 분이신데, 이미 이 오른쪽 어금니 쪽의 임플란트 한 부분 자체가 이미 한 군데가 부러져 있었고, 그 다음에 앞에 남아있는 임플란트 부분에도 뼈가 다 녹아가지고 고름이 나오고 계속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부러진 임플란트 나사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. 실제로는 이렇게 머리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, 거기를 연결하고 있는 그 부분이 부러져서 이 안쪽에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. 이제 남아있는 부분과 부어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. 실제로 수술할 때 보시면은 이제 이 안쪽에 이미 뼈가 너무 많이 녹아가지고 폭탄 맞았다고 표현을 하는데, 구덩이가 이렇게 생겨 있었고, 이쪽에 임플란트 부러진 부분에서는 뼈가 원래는 이 임플란트를 다 덮고 있어야 되는데 이쪽을 다 내려간 상태로 계속 불편감을 유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 결국은 이분은 이 남아있는 임플란트들도 이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다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고요. 그래서 이분은 임플란트를 다 제거해 놓고,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덩이 같은 뼈가 없는 부분에는 뼈 이식을 해놓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제거를 먼저 해드렸습니다. 하고 나서 이제 몇 개월 정도 지나셨다가 다시 임플란트를 이렇게 3개 정도 식립해서 보철물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. 예쁘게 치아 올려드리고 만족하시고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다음 사례는 이 아래쪽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던 경우인데요. 아까 그분은 이제 임플란트 자체가를 다 통으로 빼야 되는 경우였다면,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아래쪽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는 주소로 오셨었는데, 여기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도 이제 부러져 있어요. 그래서 이 안쪽에 부러진 나사 부분만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고요. 왜냐하면 임플란트 자체는 멀쩡하게 다 뼈가 다 잘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잘 뺄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위에 거 제거하고 안쪽에 있는 나사 부분 부러진 부분 잘 제거됐고요. 그래서 새로 임플란트를 위쪽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고, 저는 임플란트 주변에 이 임플란트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나사에 염증이 생겼을 때 치료를 치주과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임플란트에 걸어서 틀니를 쓰고 계신 분이었어요. 연세도 많으셨고 이 임플란트를 빼거나 다시 심는 거는 원치 않으셨어요. 그래서 최대한 이 임플란트를 유지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고름이 나오고 염증이 생기는 상태이셨습니다. 여러 번 이미 염증 치료를, 간단한 잇몸 치료를 진행했는데도 큰 효과가 없어서
잇몸 수술과 함께 이제 다른 추가적인 술식을 계획한 분이었고요. 이게 원래는 이 나사가 잇몸뼈에 다 묻혀 있어야 되는 상태예요.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염증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다 녹아 있는 상태이고 안에 나사가 이렇게 보이죠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염증 치료를 진행을 하고요. 안에 있는 염증을 싹 긁어내고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 물질이나 치태들을 싹 깨끗하게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, 두 번째는 거기에 더해서 다시 치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.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거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임플란트는 이렇게 나사 모양이라서 이 사이사이가 고리져 있죠. 고리져 있으면 그 부분에 아무리 잘 닦아도 치태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게 자꾸만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을 재발시키게 되는 원인입니다. 그래서 이 나사 부분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면은 치태가 잘 쌓이지 않기 때문에 스무드닝이라는 술식을 진행을 하는데요. 이 나사 부분을 특별한 이 기구들을 사용해서 최대한 매끈하게 다듬습니다. 그 다음에 표면에 항생제 처리도 하고요. 항생제 연고도 처리합니다.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 표면을 이렇게 매끈하게 다듬습니다. 아까 거하고 비교해보면은 고리져 있는 모양이 아예 사라졌죠. 그래서 이렇게 매끈하게 다듬으면은 훨씬 더 잇몸 치료, 염증 치료의 성공률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자꾸 염증이 재발돼서 잇몸이 불편하다고 내원하셨었는데 이렇게 스무드닝을 해주고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준 결과 한 달 뒤에도 고름이 생기지 않았고 정기검진 했을 때 1년 뒤에도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셨어요. 그래서 요거는 잇몸 치료랑 같이 임플란트를 평평하게 다듬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는지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는 걸 좀 보여드렸고요. 제가 말씀드린 건 위쪽 보철물, 치아 머리가 되는 부분이 흔들리거나 빠졌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드렸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고정체에 염증이 생겼을 때 저희 병원에서 어떤 특별한 시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렸어요. 이번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플란트에 계속 문제가 생긴다고 무조건 다 뽑는 건 아니고요.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다. 힘들게 하신 임플란트 최대한 유지해서 쓰실 수 있도록 저희 병원에서도 다양한 기구들과 방법들로 최대한 동원을 해서 치료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환자분들이 치료를 선택하는데 이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